안 싸우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으려나? 에이 설마.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정말 수백 수억만 가지죠. 돈 문제, 자녀 문제, 전등 스위치를 어떻게 켜느냐, 치약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짜느냐 가지고도 많이 싸운다고 하죠. 하지만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배우자의 가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고부 갈등이나 시댁, 처가댁 식구들과의 불화 뭐 이런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수십 년을 함께 산 내 엄마 아빠도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 갖고 정말로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이런 인연으로 갑자기 나타난 이 어르신들과 마음이 딱딱 맞을 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요, 나와 우리 부모님은 싸울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흉보고 욕하는 거는 이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기존의 가족 울타리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나의 배우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그런 감정이 완전히 싹트기 전에는요, 나의 배우자가 내 부모님의 흉을 보는 걸 보면 마치 꼭 남이 나의 부모님 흉을 보는 것 같이 이런 감정이 들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난 배우자의 심정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욕하는 게 화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으로 결혼 만 10년 차가 지났습니다. 아직 다른 인생 선배님들의 정말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직 햇병아리 부부지만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강산이 한번 바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느껴지고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배우자가 내 가족에 대해서 험담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결혼 10년 차의 전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디 부부상담 교과서나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만 사용하시고요, 절대로 배우자를 평가하는 데는 사용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나의 가족에 대해서 흉을 봤을 때 보이는 등급별 반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반인. 화를 냅니다. 심플하죠. 내 가족을 욕하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화를 낸다. 뭐 인간이면 정말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를 낸 이후의 과정도 정말로 당연하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니까 배우자도 따라서 더 화를 내고, 그럼 나도 또 화가 더 나고, 뭐 그렇게 당연하게 싸우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당연하게. 자, 이런 대부분의 일반인의 단계를 조금 지나고 나면은 바로 2단계 하수로 접어듭니다. 하수는 배우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요. 우리 엄마가 그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당신이 오해해서 그런 거야. 이 단계는요, 배우자가 본인이 화가 나는 부분을 왜 여러분들께 말을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냥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오해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화는 나요. 이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넘쳐나니까 이 김을 좀 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냥 화나는 감정을 좀 풀어보려고. 그런데 여기다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고 하고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이 들립니까? 아니죠. 안 들려요.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은 3단계 중수로 들어갑니다. 2단계에선 배우자가 가족욕을 하면 참죠. 들어줍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아주 훌륭합니다. 거의 보살급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참는 척 할 수 있지만은 그 참는 내 속은 썩어 들어가요. 이 내가 참는 것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뻥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참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화가 안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요, 참는 게 사실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런 소리를 듣죠. 왜? 듣기 싫어?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그냥 참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4단계 고수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맞장구를 쳐주면서 잘 들어줍니다.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래? 우리 엄마가 또 그러셨어? 진짜 화 많이 났겠네. 우리 엄마는 또 왜 그러셨대? 이 단계부터는요, 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정도죠. 내가 나의 배우자의 편을 들어주는 감정이 진심이든 아니든 떠나서 화를 내는 배우자가 시원하게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어이쿠 잘한다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오는 시기죠. 고수의 단계에서 깊은 수련을 한 일부의 분들은 초고수의 단계로도 접어듭니다.
이 초고수의 단계에서는요, 배우자가 가족욕을 하기도 전에 미리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당신 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화났겠더라. 걔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진정한 초고수가 되면요, 배우자가 어디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미리 다 파악이 되고 알고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내관을 찾아서 제거를 해버리는 능력이 생겨요. 이쯤 되면 인간이 아닌 신선의 경지죠. 그리고 대망의 최종 단계, 지존. 이 지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배우자가 시댁, 처가, 가족 욕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미 그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물밑 작업을 해놨거나, 이쯤 되면 배우자의 능력도 향상이 되어서 시댁과 처가 댁 흉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면 뭐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싸우고 욕하기도 귀찮은 경지이기도 하고요. 결혼 10년 차인 저는 과연 어떤 단계까지 다다랐을까요? 뭐 지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초고수의 단계까지, 그래도 중수와 고수 사이 정도, 아무리 그래도 하수는 넘어갔. 그냥 저도 인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 와이프가 본다면 이런 말을 해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